기본적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활할 수 없는 평면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종의 독점 같은 거죠. 대놓고 비싸도 되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한데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싼 옵션은 선택하지 마세요. 오렌지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 당첨 후에 마이너스 옵션으로 할지 풀 옵션으로 할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오렌지블럭이 위치한 서초구 방배동의 최대 관심단지죠. DH 방배와 레미안 원페렐라를 기준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신축 아파트 평면 분석과 옵션까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축 아파트 옵션으로 돈 낭비할 일 이제 절대 없습니다. 먼저 DH 방배는 총 3065세대이고 2026년 내년 9월 입주 예정이고요. 레미안 원페렐라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1097세대 올해 11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평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공급량이 많은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DH 방배는 84A 타입을 그리고 원페렐라는 84B 타입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평면은 30평대 요즘 아파트에서 판상형과 타워형 신축의 아주 대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구조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H 방배 아파트 부지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각 형태로 반듯합니다. 살짝 눕혀놓은 니은자 형태들로 모든 단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아파트의 모든 세대들이 동남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배치가 아주 쉬운 그런 구조죠. 84 타입 대표 평면을 한번 보시면은 거실과 안방, 침실 2, 3 모두 포베이로 판상형으로 얘가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까 같이 그런 대지들은 이런 평면들이 나오기가 정말 좋습니다. 한데 레미안 원페렐라 아파트는 어떠세요? 이렇게 니은자 형태의 대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대지에 있는 각 동의 평면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Y자 형태의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 얘가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으로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세대들이 같은 방향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표 타입도 투베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거실과 안방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판상형, 타워형 뭐 어느 게 살기 좋다 댓글들로 말이 많던데 어떤 게 더 살기 좋나요? 아무래도 각 층이 위치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딱 평면만 보고 바라봤을 때는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낫습니다. 투베이 구조에서는 거실과 안방만 앞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이고 각 층이 바라보는 향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남동향의 위치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서향이나 북향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러면은 정말 그런 집들은 많이 좀 힘들거든요. 판상형 같은 경우는 모든 각 방들이 같은 방향으로 대부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얘들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얘들이 쓰이는 그 구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특히 30평대에서도 판상형 구조들은 알파룸까지 제대로 나오는 그런 평면들이 정말 많잖아요. 판상형 구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축 아파트 옵션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확장에 대한 옵션을 살펴볼게요. 옵션이긴 하지만 요즘 아파트 확장은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실제로 생활할 수 없는 평면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확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양 가격만 생각하고 입주했다가는 더 큰 비용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할 때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확장 비용을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또 책정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꼭 강매당하는 느낌이라 기분은 좀 별로잖아요. 그에 비해서 레미안 원페렐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거실이나 침실 뭐 각 위치별로 확장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확장을 선택할지 아니면 다 안 할지 그것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데 다른 건 몰라도 확장 옵션은 그냥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열과 난방 배관이 건설사에서 공사를 할 때 가급적 끊어지지 않고 한 번에 시공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이죠.
비싸도 열받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원페를라 확장 비용은 DH 방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깡통차를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옵션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DH 방배하고 원페를라를 한번 순서대로 옵션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배 DH 확장 기본형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평면에 보시면은 번호가 10번, 11번, 12번까지 정말 여기 고급화 옵션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면 아마 이 옵션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번 주방 식당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방에서는 소셜 다이닝 1, 2번 선택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화 옵션이라 그래서 여기 1-3, 4번에 여기 옵션이 선택이 있습니다. 리바트와 해커는 제품 브랜드가 좀 다른 건데요. 국내 브랜드 리바트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 해커는 독일의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셜 다이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아일랜드 싱크대가 엄청 크게 들어갑니다. 식탁 놓을 자리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식탁을 놓을 공간을 따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확장 부위에 식탁을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화 옵션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장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장 앞쪽으로 T자형으로 식탁을 놓게 되는 그런 배치 형태입니다.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소셜 다이닝 형태의 84 타입 리바트와 해커 가격을 한번 보세요. 1770만원, 6375만원. 소셜 다이닝을 해커 제품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6300만원에 해당되는 옵션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고급화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리바트 고급화와 해크 고급화 옵션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리바트 고급화 같은 경우는 84A 타입이 793만원 비용이 여기에 지금 잡혀져 있죠. 해커 고급화 옵션은 84A 타입이 2895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아마 이 차이는 아일랜드 싱크의 볼륨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하드웨어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이번 내용은 팬트리 드레스룸 수납 강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알파룸에 대한 옵션입니다. 안방 드레스룸에서 이 알파룸을 하나의 수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드레스룸 수납 강화 형태고요. 여기에 대한 옵션 비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1번이 이제 안방이고요. 드레스룸 고급화 전략으로 해서 84A 타입의 397만원 정도의 옵션 비용이 있죠. 요거 같이 보실 게 안방 침실 1번에 안방 붙박이장이죠. 와, 이 금액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84A 타입의 붙박이장만 650만원 비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요 부분 3번에 들어가는 거 침실 1번 안방 붙박이장입니다. 이 붙박이장이 요거예요. 요거 요 제품이 600만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시중의 제품도 뭐 도장 가구나 하다못해 뭐 무늬목 가구를 해도 600만원 비용이 여기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4번 쪽에 있는 안방 여기 파우더 장 있죠. 얘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욕실 2의 세면대를 밖으로 지금 건식 세면대로 빼놨기 때문에 요거는 설계하는 거에 좀 따라서 좀 틀리지만은, 이 세면대가 만약에 없다면 이 3번 4번 사이에 요 칸막이 벽 요거를 없애고 붙박이장을 좀 크게 파우당장까지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 침실 2에 붙박이장을 넣냐 안 넣냐 이런 정도 차이인데,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5번 침실 2 반침장으로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옵션 금액 같은 경우는 침실 2 가구 특화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아마 요 금액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살펴보시면 되고, 6번 내용이 뭐냐면 마루입니다. 마루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6-1, 6-2번 바닥재 고급화 유럽산 마루가 들어가네요. 6-2번 같은 경우는 요 거실 복도 주방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포세린 타일로 시공됐을 때입니다. 여기 보면 중복 선택은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원목 마루로 할 건지 아니면 거실 복도 주방만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할 건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금액 차이를 한번 보면은
유럽산 원목마루가 84A탑에 들어가면 공급 금액이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원목마루가. 그리고 포세린 타일 거실 복도 주방에 들어가는 게 360만 원이고요. 일단 포세린 타일을 논하기 전에 이 원목마루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1,900만 원 정도 되면 대충 그냥 30평으로 따져봐도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6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따져보면은. 그러면 원목마루 이 60만 원 넘는 1,900만 원만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여기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 하면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기본 강마루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금액이 1,900만 원인 거고요. 그러면은 대략 뭐 강마루 15만 원만 따져봐도 마루 금액은 75만 원에서 8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원목마루인지는 모르지만 75만 원, 80만 원이 넘는 이런 원목마루가 여기 깔리는 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솔직히 국내에 정말 비싼 원목마루들, 유명한 원목마루들 뭐 40만 원, 50만 원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 정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옵션 금액은 기존에 깔려있는 마루에 대한 금액도 같이 좀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이 이제 현관, 욕실 쪽인 것 같아요. 현관 고급화가 있고 현관 중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발장, 바닥 타일, 천정제에 대한 옵션이 있고 중문을 자동으로 했을 때 옵션 금액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거실 세라믹 타일이 들어가요. 여기에 색상이 지금 벽에 지금 칠해져 있죠. 약간 하늘색 같은 청록색인가요? 이런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벽 세라믹 타일이 들어갔을 때 옵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보급파에 들어가 있는 욕실, 이 욕실에는 안방 욕실도 같이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욕실 1, 욕실 2 이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했을 때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 8, 90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실제 한번 옵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 84A 타입의 옵션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 300만 원은 신발장과 현관 바닥 그리고 천정제를 좀 더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 추가 금액이 300만 원인 거고요. 그리고 현관 자동 중문을 들어가게 되면 전 타입이 244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엄청난 비용이죠. 에어 샤워 시스템 요거는 별도의 이제 기계 장치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100만 원짜리 하나 들어가고요. 현관에서만 84A에 300만 원, 244만 원, 100만 원 풀 옵션을 다 들어가면은 6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현관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실 복도 쪽에 아트월, 세라믹을 시공했을 때 84A 타입 전체 추가되는 비용이 696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비용들은 기존에 있는 마감재에 포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감재에 플러스 되는 금액이에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뭐 벽지 마감이든 뭐 아트월 무슨 기본 마감이든 어떤 마감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금액에 플러스해서 세라믹 타일을 설치했을 때 이 금액 696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 고급화 욕실이 공용하고 부부의 욕실 요것만 한번 볼게요. 타일하고 수전 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칼라, 샤워부스, 조명 뭐 이런 것들. 와 960만 원이네요. 960만 원. 오 이거는 아마 타일하고 환풍기, 부스, 조명 요 정도 하부장 요 정도인 것 같고요. 수전 같은 건 또 금액이 따로 있어요. 이 정도면 한 칸에 거의 한 4, 5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명도 특화 옵션이 있습니다. 11번, 12번 내용인데요. 거실 조명에 고급화 옵션이 있고요. 리니어 조명이라고 여기에 우물천정에 있는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 쪽에 특화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 옵션은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시면 리니어 조명이 84A 타입 550만 원입니다. 거실에 등박스에 들어가는 조명 추가 금액이 550만 원이라는 거고요. 식탁 쪽에 특화 조명 84 전 타입이 148만 원, 한 150만 원 가량 되니까 이 조명 옵션을 다 하게 되면 700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서 원페렐라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의 차이가 확연하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 원페렐라 도면을 한번 보세요. 아까 확장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원페렐라 같은 경우는 침실 2와 주방, 거실에 대한 확장이 하나로 묶여서 확장을 할지 말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방 형태라든가
거실, 침실 2를 봤을 때 사실 확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확장하는 형태를 무조건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현관에 수납이 들어가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관에 팬트리가 있고 그 팬트리 공간만 제공을 해줄 테니까 여기 안에 수납을 넣을지 말지는 옵션으로 선택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현관에 수납 강화라고 되어 있는 84 B타입 같은 경우는 80만 원입니다. 아주 지금 아까 600만 원, 500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가구 우리 DH 방배에서 보다가 여기서 84 B타입 80만 원 보니까 정말 가성비 있어 보이죠. 이 가구는 우리 시스템 가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가구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현관의 수납은 여기 팬트리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원페렐라 같은 경우는 이 내용 말고는 별도의 옵션들이 사실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아트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타입에 적용입니다. 설비 같은 거, 다기능, 욕실, 팬,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다 들어갑니다. 84 B타입 여기 120만 원이죠. 120만이 전 타입에 적용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관에 들어가는 유상 옵션, 현관 수납 빼고는 별도의 옵션이 실제로는 없다. 이게 원페렐라의 특징인 겁니다. 신축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해라 하지 마라 말이 많은데 두 아파트 좀 비교 좀 해주세요. 시스템 에어컨도 그럼 한번 비교해 보죠. 먼저 DH 방배를 한번 보죠. 84A 타입의 DH 방배 여기는 6개소와 5개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파룸이 들어가는 부위에 더 넣을 거냐 말 거냐 아마 이런 거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가 LG전자 모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아마 들어갈 것 같고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6개소는 630만 원이고요. 5개소는 560만 원입니다. 이 에어컨 금액은 정말 금액이 낮은 거예요. 제가 신축 아파트 에어컨 금액이 대체적으로 비싼 게 많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그냥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LG전자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이 옛날 구형 모델이 있고 요즘 신형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형 모델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그 신형 모델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에어컨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요거는 좀 아쉽네요.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34 B타입 원페렐라. 여기에서는 제조사가 삼성전자 전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죠. 무풍형, 그 다음에 인피니티. 두 가지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4대에 700만 원, 1000만 원 비용이 잡혀져 있죠. 이건 좀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좋은 거는 인피니티 라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비싸요, 사실. 이 정도 인피니티 라인업 4대에 설치하는 거 1000만 원 정도면 요거는 좀 따로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정도 진단을 해드립니다. 건설사 옵션 비용 대체 왜 비싼 거죠? 그게 추가 옵션은 분양가하고는 좀 별도로 책정이 이게 되거든요. 건설사하고 별도 계약하는 이 추가 옵션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일종의 독점 같은 거죠. 대놓고 비싸도 되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도 누구한테 이게 비싸다고 뭐라 하기도 어렵죠. 내가 알아서 하나하나 선택해야 하고 또 혹시나 인테리어 또 별도로 우리가 하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니까 이런 거 그냥 건설사가 이용해서 비싸게 대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한데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싼 옵션은 선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확장 공사 같은 거는 꼭 하시고 그거 아니면 다른 것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마이너스 옵션도 가능하고요. 정말 잘하는 인테리어 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설 면허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저희 오렌지블럭도 마찬가지죠. 저희 디자인 연구소에는 관련 전공자들만 10명이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이너스 옵션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 과연 이득인가요? 그럼요. 무조건 이득이죠. 우선 마이너스 옵션하고 추가 옵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분양받으신 분들 계약할 때 마이너스 옵션 할지 말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계약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옵션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미리 알고 마이너스 옵션을 또 선택을 하더라도 빠지는 공사에 비해서 빼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참 허탈하기도 하죠. 추가 옵션 선택이 많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으로 신청해서 빠지는 금액하고 고급화 옵션 선택해서 나오는 그 금액을 더해서 내가 따로 인테리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추가 옵션 금액까지 다 더하면 1억, 2억이 분양금액에서 더 추가돼서 넘어가는데 실제로 선택의 폭도 좁고 그 비용이면 원하는 대로 직접 자재 선택이나 구조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건설사들도 어차피 인테리어 할 걸 감안하고 아파트를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구조라든지 마감재가 형편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고급 옵션 하려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옵션 가격들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건설사가 내놓은 옵션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가격에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실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커 주방, 유럽산 마루 이런 거보다 훨씬 가성비 높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옵션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신축 아파트 옵션 꼭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단 에어컨 가격이 많이 낮아졌으니 해도 좋다. 세 번째, 마이너스 옵션을 적극 활용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OBN 이코치였습니다.